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군산 19명 등 도내에서 모두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휴가철을 맞아 가족 모임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등 3곳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도내 누적 돌파 감염자가 21명을 기록하는 등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PS 코리아가 투자를 철회한 데 이어 2개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어 군산형 일자리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MPS 코리아가 투자 규모가 적어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쌓일 경우 정부 지원이 줄고 심각할 경우 취소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과정에서 4명이 1명을 1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던져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가해자와 학교 측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도내에서 모두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 지역 확진자가 19명, 익산은 4명인데요. 대부분 가족 모임과 또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등 3곳에서 돌파 감염 3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도내 누적 돌파 감염자가 21명을 기록하는 등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휴가철.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은 여전합니다. 지난 7일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0명, 이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9명이 군산 지역 확진자입니다. 주말부터 도내 돌파 감염도 3건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90대가 서울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습니다. 부안에서는 서울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창에서도 돌파 감염이 한 건 나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후 가족 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휴가철이 겹친 탓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이동이 늘면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완주 혁신도시와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 모임은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였으나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휴가에서 복귀할 때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감염 후 위중증 상황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모임과 이동이 늘고 있는 휴가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2명입니다. 지역 발생 1,455명, 해외 유입 3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1만 4,44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해당 연령대 도내 대상자는 70만 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해당 연령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과 끝자리가 같은 날짜에 당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만 예약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10부제와 관계없이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폐업하는 술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호프 전문점은 1,069곳으로 전년 대비 206곳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간이주점은 246곳으로 17%가 줄었습니다.
노래방은 800곳 가운데 37곳이 문을 닫아 4.6%가 감소했습니다. MPS 코리아가 투자 철회 뜻을 밝힌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MPS 코리아가 투자 규모가 적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쌓일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또 심각할 경우 취소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된 군산형 일자리. 명신을 비롯해 5개 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1,7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15개 사업에 3,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지 5달 만에 참여 기업 중 하나인 MPS 코리아가 투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장기 임대용지에 대한 매입을 원했지만 어렵게 되자 강원도 원주로 본사와 공장의 이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투자 철회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 참여 기업 전체 투자금 5,100억 원 가운데 MPS 코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인 11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쌓일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데 투자나 고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심각할 경우 취소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투자된 대로 그대 투자를 좀 하고 이행을 하고 고용도 해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될 텐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이 되죠. 저희도 만약 크게 투자와 고용이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저희는 이거를 취소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번 MPS 코리아의 투자 철회와 함께 대창모터스와 코스텍은 1년 전부터 착공을 여러 차례 미루고 있어 사실상 공장 가동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군산형 일자리. 투자 철회가 나오고 착공마저 늦어지면서 사업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M 모영숙입니다. 국내 1,000개 기업 가운데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1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국 1,000개 기업 가운데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12곳으로 1년 전보다 3곳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기업의 매출은 8조 원으로 1,000개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0.3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1,000개 기업의 87%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을 익산시장이 기재부를 찾아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을 시장은 오늘 기재부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과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 한훈 차관보 등을 만나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완공 현업축사 매입과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등입니다. 폐교한 서해대학교의 학교 용지와 건물 등이 첫 일반 경쟁 입찰에서 태길 종합건설에 205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해대 학교 용지와 건물 등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에 대해 오늘 개찰한 결과 이같이 낙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길 종합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의 계약금을 납부한 뒤 일주일 안에 군산 기독학원과 계약을 맺은 뒤 한 달 안에 자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태길 종합건설은 1988년 설립된 SM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2024년까지 금안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월명동과 중앙동, 삼학동 일대를 잇는 금안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65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해 오는 10월부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가정마다 개인 정화조가 폐쇄돼 분뇨 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 심사가 다음 달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크 활용 방안 논의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과 블록 생산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또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1학년 A군을 2학년 선배 B군 등 4명이 1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던져 목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A군 측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학교 폭력이며 가해자와 학교 측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 익산 유일의 유도부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곳 강당에서 지난 4일 오후 9시쯤 유도부 2학년 선배 B군이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는 1학년 후배 A군에게 텀블링을 시켰습니다. 당시 A군이 이를 싫다고 거부하자 B군을 포함한 2학년 선배 4명이 A군의 팔다리를 잡고 1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던져 크게 다쳤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이 사고로 아들이 전치 32주,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인 A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이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안 할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야 니네 올라와. 야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4명이서 하나씩 얘네 팔다리를 잡고 밑으로 던진 거죠. 근데 이제 쿵 소리가 나니까 A군 어머니는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일 유도부원들이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담당 코치는 훈련장에 없었고 코치룸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군 어머니는 만일 관리자가 자리에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측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숙사에 맡긴 거는 부모를 대신해서 그 코치 감독을 학교를 상대로 저희가 맡긴 거잖아요. 그 학교에 상주하고 있지만 코치가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 신고를 애들이 했다는 거.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관리자들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날도 바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고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알렸고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지금 처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A군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황. 교육청 감사관실에 관리자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25년과 친모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고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로드맵에 포함된 활주로 확장 구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오늘 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거짓 공항계획 발표를 규탄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전라북도의 보도자료에는
국토부가 3.2km의 활주로를 확정한 것처럼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도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제6차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환경적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는 3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 5일부터 나흘 동안 호우 피해를 당한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 복구 계획과는 별도로 침수 피해를 본 익산 상가 201곳에 대해서는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공공시설 복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익산시는 올해 1월 이후 둘째 아이는 만 3세, 셋째 아이 이상은 만 5세까지 매월 양육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중앙동 상가들을 돕기 위한 릴레이 장보기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 지역 33개 기관과 단체들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중앙동 희망장터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및 SNS 홍보 챌린지를 엽니다. 행사 참여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참여로 소비 촉진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지정 예고된 내장산 금성계곡에 있는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단풍나무는 가을철 단풍 명소로 이름난 내장산의 단풍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됐으며 수령은 290년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연 경관과 학술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풍나무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을부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주에 사는 50대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과 이웃, 주변인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일을 깎던 피의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인 58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7분쯤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을부딸인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북도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도내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의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사이클 대표 이도현 선수가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합니다. 이도현 선수는 익산 시민과 국민의 희망을 지켜 도쿄 하늘 가장 높이 태극기가 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도현 선수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에서 창과 원반, 포환 던지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으며 2014년 이탈리아 장애인 사이클 월드컵에서 개인 독주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군산 시민회장 9개 가운데 16개 분야에 11명의 후보자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애향 봉사장 6명과 문화예술체육장, 산업장 등 5개 분야에 각각 1명씩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효열장과 보건환경장, 교육장 등 3개 분야는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제2대 사장을 공모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는 3년 임기인 강팔문 초대 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후보자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조직 관리,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접수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광보건대가 농촌재능나눔 특화마을 조성 사회봉사단을 꾸려 비대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원광보건대 사회봉사단은 모두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식품영양학과가 오늘 장조림과 쿠키를 구산과 농소, 용성 등 마을 3곳에 전달했습니다. 원광보건대 봉사단은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이 미용 등을 비롯한 꾸준한 이웃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2일까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도내 하천과 저수지에 토종 붕어를 방류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옥구 저수지에 4만 마리, 익산 낭산 저수지에 5만 마리 등 어린 토종 붕어 3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붕어는 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미 붕어로부터 수정란을 얻어 4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도 관계자는 방류 후 3년이 지나면 20cm 내외로 성장해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정기정 익산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장이 말복을 맞아 500만 원 상당의 수박 200통을 지역 아동센터 49곳과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신풍동 지역협의체가 신풍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군산 거성사를 착한 가게 1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